안녕하세요. 호플 채널의 창훈입니다. 오늘은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내 방귀 냄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귀는 장 속 내용물이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와 입을 통해 들어간 공기가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방귀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0.5에서 1.5리터 양으로 하루 정상 횟수는 13회에서 25회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내에서 하루 500에서 4000cc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운데 250에서 300cc가 방귀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장벽을 통해 혈관에 흡수돼 트름이나 숨 쉴 때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일부는 간에 흡수돼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귀가 유독 잦다면 식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귀의 양은 위로 들어간 공기의 양과 비례하므로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공기도 많이 들어가 방귀가 잦아지게 됩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도 원인이 됩니다. 위에서 음식물과 공기가 분리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식후 바로 누우면 입으로 배출돼야 하는 공기가 장내에 머물러 방귀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유제품을 소화하는 유당 분해 요소가 적어 유제품 섭취 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귀가 자꾸 나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방귀가 맞을까요? 방구가 맞을까요? 정답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방귀라고 했죠? 방귀가 맞습니다. 방구는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청, 평안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방구가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이 있는 겁니다. 방귀를 유발하는 특정 질환이 있는데요. 염증성 장질환, 염증성 장증후군, 크론병 등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당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85%는 우유 등 유제품을 소화시키는 유당 분해 효소가 적어 유제품을 먹으면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우유를 마실 때는 약국에서 유당 분해 요소를 사서 넣어 마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공기를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귀의 양은 위로 들어간 공기의 양과 비례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말할 때, 빨대로 마실 때, 껌 씹을 때 등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방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론 특정 채소나 음료 때문인데요. 몸에 가스를 부추기는 채소가 있습니다. 피클과 발효식품이 주범이고 그 다음으로는 케일,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등 십자화 채소가 있습니다. 물론 콩도 대표적입니다. 탄산음료 역시 몸 안에 가스가 쌓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식단에 포드맵이 많습니다.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polyols groups. 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는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스 이렇게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잘 흡수되지 않고 체내에서 빨리 발효되는 짧은 당류로서 일반 우유, 말린 과일, 통밀빵, 마늘, 양파, 캐슈넛 등이 포드맵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방귀를 더 많이 끼게 되고 장이 밀어낼 때까지 몸 안에서 음식과 대변이 발효되기 때문인데요. 영양학자 아만다 나이버트는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량의 섬유질을 먹고 변비가 만성이라면 시트르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변비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훌륭하고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겁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을 너무 빨리 삼키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 속에 가스가 찰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8번째, 식품 첨가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 서루비톨, 말리톨, 치커리 뿌리 등 이눌린과 같은 당 알코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 알코올은 설탕 대체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식단을 너무 갑자기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신체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건 좋지만 너무 급히 바꾸면 가스가 생기고 장이 부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방귀를 자주 뀌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스가 덜 차게 될까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소화기가 잘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8주 동안 포드맵, Fermentable oligosaccharides, disaccharides, monosaccharides, polyols groups. 음식을 먹지 말라입니다. 네 번째로, 식사 때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고픈지부터 확인하고 나서 먹어야 되고, 오래 씹고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같은 걸 확인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음식의 질감, 냄새의 맛을 느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방귀 관련해서 이야기거리 몇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방귀에도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방귀 냄새보다 여자 방귀 냄새가 더 독하다고 합니다. 방귀 가스 양 자체는 한 번 낄 때 남자가 118ml, 여자가 88ml로 남자가 더 많지만 방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화수소, 수황화물이 남자 방귀보다 여자 방귀 쪽에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997년 전남대학교 소화기외과 김영진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자 방귀에는 한 번 낄 때 쥐 25마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실제로 향기로운 방귀를 끼게 하는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상금도 두둑히 걸었기에 여럿이 도전했지만 당연히 그 누구도 좋은 방귀를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프랑스에서 방귀 냄새를 향기롭게 바꿔주는 알약이 발명되었다는 뉴스가 영국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 약을 개발한 프랑스에 사는 조각가이자 천재 발명가인 크리스티앙 포인슈발은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방귀로 인해 나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알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가 개발한 방귀 알약은 초콜릿, 장미, 생강, 제비꽃 등 다양한 향이 나는 방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8유로, 25,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방귀 냄새는 어떻나요? 저는 지독한 와이프의 방귀 냄새 때문에 방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운동도 시키고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해서 와이프 방귀 냄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